벽체 틀인데요. 내장공사에서 벽체 틀을 하는 이유는 벽면이 평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콘크리트로 벽체를 해놨을 때, 그 면이 평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약에 타일을 붙인다고 했을 때요, 제대로 타일이 이렇게 평활하게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면을 다시 평활하게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게 벽체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재로 골격을 잡고 그 골격 위에다가 합판 내지 석고보드를 이렇게 부착을 해줘야 평면이 평활하게 되겠죠. 그 위에다가 타일 붙이는 에, 접착식 그 접착제 해가지고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타일뿐만 아니라 페인트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인트 작업도요, 원 바탕에다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친 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할 때도 벽체 틀을 만들고 합판이나 석고보드로 평활하게 마감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다만 벽체 틀이 안 하고 그 상태로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벽지죠. 벽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는 이제 합지는요, 뒤에다가 접착제를 발라서 온통으로 바르기 때문에 그 우두투두한 벽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실크 벽지라는 것은 부직포를 가장자리만 붙이고 그 부직포 위에다가 벽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벽지하고 벽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벽지는 팽팽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뒤에 벽체가 약간 울퉁불퉁해도 겉면으로 나타나는 어, 벽은 평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목조로 벽체 틀을 짤 때요, 이 벽 바탕 위에다가 각재를 댑니다. 보통 30에 30 강목을 쓰고요. 그 간격은 약 450씩 잡고요. 어, 가로 띠장이 있고 이제 세로 띠장이 있는데요. 세로 띠장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했을 때 1820 이 사이즈에 맞게 한 판을 이렇게 짜는 것이고요. 어, 마감재가 이렇게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감재 자체가 얇을 경우는 수평 가로 띠장 역시 450 간격으로 격자 구조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 보시는 이리데가는 벽체 바탕면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 등을 붙이기 위해서 목조 벽체 틀을 설치하는 기준입니다. 틀 간격, 띠장의 간격이 450에서 600mm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틀 절단 설치 작업이 포함된 것이고 공구선료는 인력분의 2%가 계상이 된 그런 일이 대가입니다. 자, 그래서 각재를 30에 30 쓰고요. 450에 450 간격으로 띠장을 가로 세로를 했을 때 1회배당 들어가는 목재는 총 2.94제, 약 한 3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 목공은 0.05, 보통 인부는 0.005. 이렇게 품셈이 잡혀 있어요. 자, 실습예제입니다. 거실과 투베이 아파트요. 여기 거실과 안방의 경계벽에 이 벽이네요. 이 벽에 아트월을 타일로 꾸미고자 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트월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아트월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액센트 월이라고 그래요. 강조된 월. 이제 외국 그 사이트나 이런 거 보실 때는 액센트 월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트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조 포인트를 준다 이 말이죠. 보통 소파가 이쪽에 있고요. TV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보이는 이 면을 대부분 예쁘게 좀 꾸미죠. 액센트, 강조를 둡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보시면요. 이쪽 벽은 지금 여기 외부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계단실이고 그다음에 EV 엘리베이터실이기 때문에 이쪽 벽에는 안에가 속고보드가 대져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는 속고보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면에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타일을 붙일 수가 있어요. 속고보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평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방과 거실은 이거 내벽이죠. 내벽에는 단열 처리를 안 돼 있잖아요. 자, 외벽은 단열 때문에 속고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속고보드가 쳐져 있는 거 마감이, 단열재가 마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가 스티로폴이 들어있고 그 마감으로 해서 속고보드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타일을 올릴 수 있는데, 자, 안방과 거실 여기 내벽은 단열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콘크리트 모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벽에 꿀렁꿀렁 한다고 합니다. 벽이 꿀렁꿀렁해요. 여기다가 바로 타일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아트 타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예, 목조로 벽제틀을 짜줘야 되고 그 위에요. 합판이나 석고보드를 쳐줘야 돼요. 누가? 목수가. 이것이 목공사의 일이 되는 거야. 목공사 일이 먼저 수반이 돼야 그 다음 타일공이 와서 타일을 붙이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간단합니다. 이 부분에 벽제틀 짜는 거에 대해서 물량하고 노무량을 산출하라.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네요. 이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가로 3.825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높이 값을 천장고 2400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길이의 3m, 3.825m 길이에다 높이가 하이트, 실링 하이트가 2.4죠. 곱하니까 벽 면적이 9.18 해병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목재가 1해배당 얼마 들어간다? 2.94제가 들어간다. 거기다가 9.18을 곱하니까 26.99제, 약 한 27제의 목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건축 모공은 0.05에다가 9.18 했으니까 0.46, 약 반품 들어갑니다. 반품요. 그 다음에 보통 인부 0.05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칸막이 벽틀인데요. 방금 전에 본 것은 콘크리트 모체에다가 마감을 위해서 틀을 짠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칸을 막는 거예요. 중간에 공간 구획을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가벽, 벽을 치는 건데 그거를 목조로 틀을 짜는 거죠.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목조 칸막이 벽의 형상이 이거죠. 얘는 벽에 붙은 거고요. 공간 구획을 위해서 새끼둥이 들어가고 띠장이 들어갑니다. 띠장이 들어가는 간격이 약 한 450 정도 해서 띠장이 들어가고 그 바깥에다가 이제 속고보드나 합판을 쳐서 마감을 하는 거죠. 이 틀, 가벽을 치는 이 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내부 칸막이 벽틀 간격은 450에서 600mm 설치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1위 대가입니다. 틀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된 거고요. 공구 선료 인력분의 3%. 잡재료하고 소모재료들이 막 못 이런 거 들어가 이것은 주 재료의 5%를 계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칸막이 벽틀 설치요 1해배당 간격이 450에 450. 목재는 90에 45예요. 근데 긴 쪽이 90 단면 90에 45짜리를 450 간격으로 이렇게 세워서 구조를 골격을 만드는 거죠. 이때 1해배당 들어가는 이 목재의 양을 계산을 해놨죠. 얼마? 5.88제가 들어갑니다. 좀 많이 들어간 편이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 재료의 5%로 계산하면 되고요. 건축 목공 0.165, 보통 인부 0.04 입니다. 만약에 칸막이 벽티 이 곡면 이게 곡선이 됐다면 폼이 더 훨씬 한 2배 이상 되죠. 건축 목공이 0.16인데 0.33
거의 2배 이상, 보통 인물도 2배 이상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재량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폼만 그렇게 이제 2배로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풀어볼게요. 자, 똑같은 좀 아파트 평면인데요. 보통 이제 2베이짜리를 보면 여기 현관에서 바로 방화문 들어오면 거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할 때 대부분 여기를 전실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입하면 그 앞으로 해서 여기가 중문이 달리죠. 여기는 창문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벽으로 막아야 될 것은요, 이 면인 겁니다. 그래서 현관에 전실을 꾸미고 삼연동 도어를 설치한다는 것이 여가 삼연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목적 칸막이 벽에 대한 소요 물량과 노무량 구하라. 그러면 사실은 이 면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물량을 알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얼마입니까? 1.5죠. 1.5 곱하기 높이가 실링 하이트 2.4 하니까 면적이 3.6 해배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1해배당 5.88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목재량은 5.88에다가 3.6 해배해서 21.19제가 소요가 된다. 목공은 0.165에다가 3.6 해배를 곱하니까 0.6인 한 반품 들어가네요. 보통이 0.045 곱하기 3.6 해배 0.16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합판을 설치하는데요. 바닥에 까는 경우,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대부분 벽체에다가 붙이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자, 바닥에 했을 때요. 1해배당 바닥에 합판 가격이 할 때 1.05 접착제, 건축목공 보통인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벽체를 보시면 똑같이 그 수량이나 폼에서 보시면 벽체가 좀 더 높아요. 그죠? 바닥보다는 벽체가 폼이 좀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념하시고 곡면일 때는요. 일반 벽체보다는 더 폼이 높게 잡혀 있겠죠? 더 작업이 힘드니까 들어가는 수량은 똑같고요. 천장을 할 때요. 천장할 때는 거의 곡면에 벽체 곡면에 준해서 폼이 잡혀 있어요. 천장에 더 이렇게 작업하기가 힘이 들겠죠. 본품은 바탕면 위에 수장 합판을 설치하는 거, 합판 절단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 대목에서 아트월로 꾸며가지고 벽체 틀을 꾸몄습니다. 그 위에다가 합판을 친다고 하면요, 상황은 똑같아요. 면적이 아까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9.18 해배. 그러면 합판에 와서도요, 벽체니까요, 9.08 해배 곱하기 1.05. 그래서 합판 면적이 그대로 구해지겠죠. 곱하기 0.27 곱하기 9.18. 또 건축 목공도 똑같이 곱하면 합판에 대한 내역이 뽑을 수 있다. 몰딩입니다. 자, 몰딩이라는 것은 벽하고 천장 사이에 그 아울림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딩이라고 하고요. 벽하고 바닥하고의 사이를 아울림해 주는 것은 걸레바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몰딩하면 벽하고 천장하고 사이에 이거를 이제 천장 몰딩만 생각을 하는데요. 수직으로 세우는 벽체에 세우는 몰딩도 있습니다. 그것은 벽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일 때 여러분 벽지를 바를 때요, 직각으로 꺾어서 이렇게 벽지를 바를 수가 없어요. 바르면 그 부분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볼록하게 나온 모서리 부분은 수직 몰딩을, 벽체 몰딩을 해줘야 양쪽 벽지가 예쁘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몰딩하면 대부분은 천장 테두리에 치는 몰딩을 보통 말하죠.
자, 천장 몰딩. 몰딩의 크기가 있습니다. 50 바이 50짜리 작은 몰딩이죠. 그리고 50에서 90 사이 되는 거, 90에서 150 사이 되는 거, 150 이상 되는 거면 큰 몰딩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제 몰딩. 자, 몰딩은 메타로 해요. 길이 몇 메타냐. 그래서 1m당 1.1 그러니까 할증이 붙은 거죠. 접착제, 건축 목공, 보통 인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딩이 큰 몰딩일수록 길이는 똑같죠. 들어가는 길이는 똑같은데 큰 몰딩일수록 품이 더 조금씩 높아집니다. 건축 목공 0.05인데 0.07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품새만 좀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커지니까 0.09, 그 다음에 150 이상 되니까 0.1150, 0.1 이상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말한 품은 자 층고 3.6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보강목이 따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 자재 양준비 별도 계산한다. 자, 실습에 이제 풀어볼게요. 자, 동일 아파트 안방하고 방 1, 방 2에 지금 내부 방에 내가 몰딩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그때 몰딩 소유량하고 노무량을 산출해 보는 겁니다. 몰딩은 위에 상부 뺑 둘러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사면을 뺑 둘러서 몰딩이 돼 있으니까 이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자, 안방 가로 4.39가 두 개죠. 이렇게 그러면 한쪽 한 다음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또 한 면 3.825 해서 곱하기 2 하면 전체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길이를 더하면 전체 몰딩 길이가 나와요. 자, 안방 몰딩 아까 4.39에 두 면, 3.825에 두 면 해서 16.63. 안방에 뺑 둘러서 16.43m가 필요하고요. 방 1은요, 2.93이 두 면, 3.25가 두 면에서 12.31. 방 2에 대한 몰딩은 3.19 두 면, 2.95 925 두 면에서 12.23. 이 세 개를 다 합산하니까 총 몰딩의 길이가 40.97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몰딩 1m당 할증이 붙어서 1.1로 해야 되겠죠. 1.1 곱하기 총 길이 40.97 하니까 45.07m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몰딩 주문량이 되는 거죠. 총 필요한 몰딩의 길이. 접착제 0.08, 0.008에서 40.97에서 0.33. 접착제가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에어건으로서 카타로 많이 고정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건축목 공이 0.075, 40.97이니까 약 한 3명 정도 필요하네요. 자, 보통 연부 0.077에서 40.97 하니까 0.29인 보조해주는 보통 연부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벽체 몰딩은요, 수직으로 세우는 벽 모서리에 세우는 몰딩이에요. 그래서 몰딩 크기에 따라서 50 미만, 폭이죠, 폭이 50 미만, 두께 2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폭이 90, 또 90에서 150 미만, 150, 200만. 굉장히 이것은 큰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몰딩에 당연히 메타로 하고 할증이 붙은 1.1m인데 몰딩의 폭이 얼마나 큰 거를 쓰냐에 따라서 품만 조금씩 증가합니다. 0.047, 0.067 올라가죠. 0.083 그 다음에 이제 0.1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150 이상짜리 큰 것은요. 본품은 층고 3.6m 이하, 보강목 별도, 자재 양준비는 별도 계산한다. 이게 천장 몰딩하고 같은 조건이죠. 자, 실습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거실 코너에 거실에 벽체 몰딩을 시설하려고 한다. 소요 물량과 노무량을 산출하죠. 천장고 2.4. 자, 그러면
벽체 몰딩이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본 도면에서 거실만 쭉 타고 가보세요. 쭉 타고 가보세요. 여기 이제 싱크 세트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럼 내가 벽지를 바른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예, 전부 벽지를 바른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목한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 오목한 데는 이어 붙이거나 해도 별로 태가 안 나는데 돌출대 부분, 이 부분 있죠. 돌출대에 꺾어진 부분은 여기에서는 벽지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몰딩이 설치해야 되고 또 한 군데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두 군데에 수직 몰딩, 벽체 몰딩이 두 군데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두 군데 개수고요. 길이는요. 실링 하이트 2400이니까 2.4 곱하기 두 군데 2 하면 계산이 되는 거죠. 총 4.8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할증이 10% 붙은 1.1 곱하기 4.5 하니까 총 주문량은 소요량은 벽체 몰딩 5.28m 계산이 되고요. 접착제 0.04, 건축목공 0.32, 보통 인부 0.03인 이렇게 1위대가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레바지입니다. 반대로 벽하고 바닥하고 사이에 아울림을 해주는 건데요. 이 걸레바지 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강화마루나 그 강마루, 마루를 깔게 되면 그 마루 업체가 마루를 깔고 나서 걸레바지까지 같이 색깔 맞춰서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목수한테 따로 시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일단 자, 중밀도 섬유판이라는 것은 MDF를 말하네요. 높이가 75에서 120 사이에 MDF를 썼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걸레바지 높이가 75에서 120mm 설치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바탕면 정리, 또 걸레바지 절단하고 설치 작업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공구선율 2%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m당 1.04m로 할증률이 좀 작게 붙어 있네요. 접착제 0.0285kg, 내장공 0.0140, 보통 연부 0.0330. 자, 그럼 경우가 똑같아요. 여기 방금 전에 여기에서 각 방에 대한 여러분이 천장 몰딩 값을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전부 밑에가 걸레바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러면 길이가 똑같은 거죠. 얼마? 총에서 방 3개에서 40.97m가 걸레바지가 필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걸레바지가 다 필요하죠. 이렇게 제가 40.97 자, 이제 여기서 걸레바지 수량을 계산을 하고 하면 40.97 곱하기 1.04 이렇게 들어가겠죠. 40.97 곱하기 0.285, 40.97 곱하기 0.0240, 40.97 곱하기 0.003 이렇게 하면 걸레바지에 대한 소요량과 노무량을 모두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